근데 이게 갑자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 언젠가 정권이 바뀌면 천안함 사건도 그냥 묻어둘 게 아니라 진실을 꺼내놔야겠다라고 이제 뭔가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한 10개월 가까이 되도록 천안함 사건을 처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선택과 집중도 안 되고 시간적 여유도 그렇습니다. 없고.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안함 이슈를 부양시켜준 세력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자유한국당이에요. 저도 참 의외였습니다. 그거를 그렇게까지 꺼낼 수가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봤거든요. 하나는 그게 폭침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는데 폭발이 없었는데 폭발이 있었던 걸 가정해서 김영철이 주범이야라고 대한민국의 국방부나 국정원도 확정할 수 없는 거를 자신들은 알고 있었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은 범인이 없다는 것 또는 폭침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억지로 몰고 간다는 게 두 번째고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세요? 아니 뭐 더 보수로 분석하자면 자기네들이 요 이슈를 잡아서 어떤 항상 그런 거잖아요. 소위 뭐 저 레드 컴플렉스나 빨갱이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요걸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또 나머지 지금 다 판매해 가는 걸 또 모아야 되겠다 힘을. 그거 하나 보고 이제 지금 뭐 가서 뭐 내려오는데 보니까 뭐 덜어 눕고 뭐 오늘도 뭐 이미 북한 돌아갔는데 또 가서 맞고 이랬다는데 그 참 우스운 얘기죠 정말.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은 저는 이렇게 규정하거든요. 북한이 천안함을 폭발로 침몰시켰다는 증거가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걸로라도 뭔가 이렇게 북한이 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사건은 희대의 사건이라는 게 정부 발표는 사실상 다 조작된 형태로 들어가 보면 다 반론이 가능하고 오히려 폭침이 아니라는 증거는 수두룩하게 널려있는 상태에서 우리 말을 믿어 하고 그냥 덮어버린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감회가 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말 천안 초기부터 아시는 분 나 유어 코리아라는 필명을 그걸 해왔고 제가 또 최근에 알았는데 어디 교회에서 아는 분이요. 저한테 뭘 하나 보내요. 이 여담인데. 그래서 이게 100만 회가 뭐 너무 엄청난 거래요. 이게 뭐지? 이러고 내가 봤는데 생활에 제가 출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방송 전에 말씀해 드려야 되는데 방송에 근데 내가 너 이거 1회 하면 몇 원인가 하던데 야 이 사람 엉뚱한 사람이 우리 방송에 그때 왜 제가 뭐 미국 잠수함한 거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새날리 올리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 그걸 녹화해서 올렸던데. 그렇게 돈벌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교회 분도 제가 잘 모르고 저한테 오히려 알려준 거고. 근데 그 얘기를 못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요번에 다시 이렇게 또 재조사 지금 4만 명 돌파하고 이래 있는데 좋은 얘기 하셨지만 여기서 이제 저도 가만히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뭐 정부 발표나 이런 게 기자나 어떤 일반인들이나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잖아요. 이거에 문제가 있다는데 천안함 침몰 사건은 전문가들이나 저 같은 기자는 합리적 의심을 한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 잘 하시는데 그러한 정부 발표에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무슨 객관적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뭐가 있어야 야 그래도 북한이 뭐 좀 야 얘네들이 와서 요만한 거 타고 와서 이렇게 의뢰정 쌓아서 해갖고 요네들이 쏙 돌아갔다. 여기에 대해서 내어놓을 만한 제가 사실 어제 한번 그 당시 국방부 관계자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까 생각해서 야 이제 시간 좀 지났으니까 깨놓고 얘기하자. 당신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냐? 나한테 하나 얘기해봐. 이까지도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그만큼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그러한 우리나라 국방부, 미국의 공동 발표였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무슨 음모론이다 뭐 여러 가지 이게 음모론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정부가 이렇게 묻어버리고 조작해버리고 이래 하니까 당연히 안 밝혀지니까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원인을 제공한 것도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권이죠. 미국하고 이명박하고 합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천안함 사건을 봉인했는데 스스로 깨고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 세력들이. 그걸 건드렸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 전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2014년에 이미 김영철을 당사자로 해서 회담까지 했던 정권이 환영이라는 회담 발표까지 했던 정권이 저렇게 나오면 사실상 이제 이런 비관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칼기 폭파 사건처럼. 천안함 사건도 이제 8년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이게 완고하게 막고 있다면. 그렇죠. 진실 밝히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이제 약간 분노하는 지점은 뭐냐면은 사실상 북한도 천안함 조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할 정도로 북한은 상당히 억울해했던 측면이 있고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완고하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땐 북한이 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폭발 흔적이 일단 없는데 왜 북한을 폭침이라고 몰아가느냐에 대한 북한을 편드는 게 아니고 진실이 뭔지 알려달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청원도 지금 막 빠르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미국이 걸려있는 문제라서요. 굉장히 힘들지만, 저는 오히려 습관적으로 자한당이라는데, 잘못 건드렸다고 봐요. 잘못. 왜냐? 말씀 잘 하셨는데, 굉장히 국제적 상황에서 참 이게 이제 10만 돌파하고 계속 이래 되면 좀 힘들겠지만, 자꾸 이게 이제 부각되고 이래 되면은,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그건 그냥 민중의 소리 들어가셔갖고 그냥 뭐 천안함 김원식만 쳐도 그동안 뭐 단독 기사들이 다 나옵니다. 아까 자꾸 폭발이었는데 그건 우리 주장이 아니에요. 우리 주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기자, 저희의 김원식 뭐 이런 주장이 아니라 제가 안수명 박사가 해군에 요청해서 해군이 3,800페이지에 관한 문서를 제가 다 분석했지만 걔네들 뺄 거 빼고 다 빼고 줬습니다. 디렉션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제임스 콕스라는 그거 분석하는 해군 소장입니다. 해군 연구소 소장 투스타가 토마스 에클스한테 뭐라고 했냐면 폭발 증거가 없다고 보냈어요, 공문을. 미국이 스스로 천안함 침몰 사건에는 폭발의 증거가 없다고. 미국 해군이. 그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그게 그냥 어떻게 또 조작 이렇게 갖고 결국 또 폭발했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오늘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기. 얼마나 이게 해왕된 사건이냐. 제가 그 토마스 에클스 당사자하고 통화도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야, 당신 참 대단하다. 우리 천안함이 침몰한 한미가 이렇게 올라올 때. 기억나시잖아요. 그 유명한 그 장면. 올라올 때 그 토마스 에클스는 거기 우리 전함에 타고 있었어요. 자기 블랙베리로 보고를 합니다. 올라올 때. 조 천안함 한미 자연 밑에 6m인가 7m 밑에서 여기 폭발해서 제가 절해됐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된다, 말이 되는 얘기, 조사도 하기 전에 조사가 뭡니까? 이제 건져 올리는데, 그런데 대한민국과 미국 발표는 똑같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중간계에서 발표, 대한민국 천안함 병만, 그 사람이 천안함 올린 사람이 그 전함에 타서 블랙백이 보고한 A4 한 장에 있는 그거, A4 한 장 모자라, 그거가 똑같은 결론이 난 게 바로 오늘날에 정확하게 한국 정부 아니죠. 이명박 정권과 그 당시 미국 행정부가 같이 합동으로 발표한 그 결론 그대로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흐름은 제가 그렇게 봐요. 예. 배를 건져 올려놓고 보니까 그냥 쪼개진 거거든요. 예. 근데 누군가 공격을 하려면 바다 안에서는 유일하게 어뢰가 있는데. 그렇죠. 어뢰를 직접 맞았다고 하면 맞은 자국이 없으니. 예. 간접으로 맞히는 방식으로 생각해낸 게 예. 버블 제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도 천안 밑에서 정확하게 터지는. 정확하게 터져야 됩니다. 근데 화약 냄새 자체가 아예 안 났고 화약이 터졌다는 증거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죽은 장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을 낳아서 그러면 그 어뢰는 어디 있는데 처음에 어뢰를 딱 갖다 놨는데 그들이 제시한 북한의 어뢰 설계도랑 또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다시 바꿔치기를 또 하죠. 바꿔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안에서 정말 오래돼서 가리비가 자라고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천안함이 북한의 폭침이 아니라는 증거는 사실은 개수는 정확히 세보지 않았습니다만 수십 가지도 넘는 상태. 수백 가지입니다. 그 말씀 중에도 기억이 또 나는데 단독으로 올라오니까 뭐 그렇게 북한 의뢰가 치자고요. 지금 미국 측 합동자장은 토마스 에클스입니다. 우리나라 합동자는 윤모 씨입니다. 예, 그때 카이스트 교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저도 이름도 아지만 우리나라 담당입니다. 조사단장. 제가 직접 몇 년 전에 전화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사단장입니다. 1번 의뢰 발표. 자, 단장님 설계도 보셨습니까? 못 봤대요. 아니, 설계도도 국정원에서 이렇게 안 줬습니까? 뭐 A4 2지, PPT 2장 뭐 이렇게 뭐 보여주고 말더래. 그거 말고요. 설계도.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 어쨌건 지금 재조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1%라도 있을까요? 재조사보다도 답변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20만 돌파를 하면은 20만이 뭔가 답변을 할 거고 제가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이 자한당이 잘못 건드렸다는 게 자기네들이 건드려놨으니까 이게 이제 청원이 만약에 자꾸 돌파하고 이게 문제가 되고 하면 지금 8년 지났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고 또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거고 해서 정말 재조사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단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관계가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참 상당히 좀 당장 재조사로 가긴 어렵지 않을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봐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힘은 국민한테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막 비판치면은 저도 이렇게 그 어떤 역사적 변곡점에서 살짝 미국의 행위들을 보면 예를 들어 탄핵 같은 것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촛불 같은 것도 그 정도로 국민이 분노해버리면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조용한 상태에서 뭔가 그들이 그런 식으로 조작해대고 이간질해대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이어가는 측면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요런 그 재조사 청원 같은 경우는 딱 이틀 정도 만에 20만 돌파 해버려야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야 되는. 그래야 이게 이슈도 되면서 청와대에서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속도가 좀 늦어요. 사실 저도 뭐
관련 당사자 저널리스트 했고 이랬지만 그래서 오늘도 사실 많은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뭔가 옛날에 한번 짚었던 거더라도 다시 한번 또 보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많은데 좀 멍하니 또 있다가 아까 물으신 그대로입니다. 야, 이거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재조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자꾸 있고 사실 국민의 힘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캐릭터를 전 한 70%쯤은 이제 간파했다고 보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논란 여지를 안 만들기 위해서 네. 그냥 당시 야당일 때 네. 정부가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그냥 폭침이란 용어를 썼어요. 북한이 했다고 인정한 게 아니라. 그건 맞습니다. 그때 그 상황입니다. 논란의 여지를 아예 없애면서 그렇습니다. 일단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같고. 전략적 판단 같은데 맞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요.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도 네. 천안함 제조사도 포함되어 있을 것처럼 보여요.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내 양심상 이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 못한다는 건 나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내가 생각을 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청와대 관계자 듣겠지만 이 방송을 뭐 어떤지 지금 생각난 건데 오히려 그 점이 앞으로 북미 간에 또는 남북 간 묘하게 펼쳐갈 건데 그 점이 오히려 우리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의 칼을 자루를 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점을 잘 활용하시면. 예. 근데 그 지점에다가 또 뭐 다른 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자면 예. 문재인 대통령 자체는 이것저것 셈법으로 계산한다기보다는 예. 재조사 청원이 올라왔으면 답변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재조사할 게 있으면 재조사해야지. 그렇죠. 이런 과에 좀 가까워서 오히려 그건 그럴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막 전략적으로 계산적이진 않다는 게 오히려 우리들한테 득인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뭐, 예, 지금까지 보면은 뭐, 좀, 미투 운동에 대한 어제 어떤 멘트시나 뭐 항상 그래 왔습니다. 예.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기자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놓인다. 칭찬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칭찬의 의미예요. 예. 칭찬 뭐 이런 개념을 떠나서 예, 예.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과 예. 내 말 맞는 거죠? 당신 말 맞는 것 같아요라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그 느낌 속에 안도감이 예.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뭐 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네. 겁니다. 우리 나무님도 같은 의견이시고. 예. 궁극적으로는 평화, 사람이 안전한 나라, 그렇습니다. 전쟁이 없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질적으로 잘 살게끔 되는 그 나라를 위한 어떤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과정에 통일이라는 어떤 목표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이제 세대도 바뀌었고 이랬지만, 저는 항상 이제 한 말씀 좀 드리면 이제, 요번에 남북 단일템이라고 했고, 이제 많은 어떤 논란도 좀 있었고, 저도 약간 의외였는데, 특히 20대, 30대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한반도 이 지구를 좀 크게 지도를 봐라. 좀 크게. 여기 세계 지도로.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짧게 보지 말고 좀 크게 새로 자라나는 그러니까요. 세대들은. 맞습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청년들이 너무 삶이 힘들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강원국 비서관 있어요. 청와대에서 그 연설문 쓰셨던 머리통일 때. 예. 그분이 한 말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청년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뭐랄까 재벌, 수구 세력, 또 뭐 미국, 일본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잘 뭔가를 지켜내서 네. 올것이 대한민국에 뭔가 미래가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그 기나긴 북핵의 어떤 과정이 좋은 쪽으로 지금 이제 턴했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김영철 내려와서 북미 대화용이 있다라는 말 나온 것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뭐 그게 뭐 중요해 그냥 한마디 그냥 한 거지 이런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탄핵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사를 2번씩 보내면서 북한에 문재인 대통령 초청한 거 하나. 아마 문재인 대통령 쪽은 미국의 찬성 없이는 힘들다라는 의사를 전달했을 거고. 그러면 우리도 그러니까 미국이랑 대화해 볼게.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하고 있고 문 대통령이 아까 한 말씀드린 가만히 저 요즘 느끼는 건 국제관계적으로도 굉장하신 분 같아요. 트럼프를 상당히 잘 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꼬시면서 상당히 좀 저도 그런 그 느낌이 다른 전문가분들한테 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 전문가로서 한 20-30년 계신 분들이 뭔가 믿업지 않아 하던 그런 분들이 최근에 반응이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솔직히 진짜 여기 잘한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 이거 올해 초까지에도 뭘 이게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다가 지금 아주 묘한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 결국 이제 이번 주도 통화를 할 건데 트럼프를 딱 하면서 야, 이 저 머리 저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고 한 말씀 아마 남북 간에 또 특사 교환 많이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할 만큼 양쪽을 하는 근데 이게 갑자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 언젠가 정권이 바뀌면 천안함 사건도 그냥 묻어둘 게 아니라 진실을 꺼내놔야겠다라고 이제 뭔가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한 10개월 가까이 되도록 예. 천안함 사건을 처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선택과 집중도 안 되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안함 이슈를 부양시켜준 세력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자유한국당이에요. 저도 참 의외였습니다. 그거를 그렇게까지 꺼낼 수가 있을까? 네. 저는 두 가지로 봤거든요. 네. 하나는 그게 폭침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는데 네. 폭발이 없었는데 네. 폭발이 있었던 걸 가정해서 김영철이 주범이야라고 대한민국의 국방부나 국정원도 확정할 수 없는 거를 네. 자신들은 알고 있었다가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사실은 범인이 없다는 것 또는 폭침이 네.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네. 억지로 몰고 간다는 게 두 번째고 네.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세요? 아니 뭐 더 보수로 분석하자면 자기네들이 요 이슈를 잡아서 어떤 항상 그런 거잖아요. 소위 뭐 저 레드 컴플렉스나 빨갱이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요걸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또 나머지 지금 다 판매해 가는 걸 또 모아야 되겠다 힘을. 그거 하나 보고 이제 지금 뭐 가서 뭐 내려오는데 보니까 뭐 덜어눕고 뭐 오늘도 뭐 이미 북한 돌아갔는데 또 가서 맞고 이랬다는데 예. 그 참 우스운 얘기죠. 정말.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은 저는 이렇게 규정하거든요. 네. 북한이 천안함을 폭발로 침몰시켰다는 증거가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걸로라도 뭔가 이렇게 북한이 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사건은 희대의 사건이라는 게 정부 발표는 사실상 다 조작된 형태로 들어가 보면 다 반론이 가능하고 네. 오히려 폭침이 아니라는 증거는 수두룩하게 널려있는 상태에서 우리 말을 믿어 하고 그냥 덮어버린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감회가 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말 천안 초기부터 아시는 분 다 유어 코리아라는 필명으로 그걸 해왔고 제가 또 최근에 알았는데 어디 교회에서 아는 분이요. 저한테 뭘 하나 보내요. 이 여담인데. 그래서 이게 100만 회가 뭐 너무 엄청난 거래요. 이게 뭐지? 라고 내가 또 봤는데 생활에 제가 출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방송 전에 말씀해 드려야 되는 말을 방송에 근데 내가 너 이거 1회 하면 몇 원인가 하던데 야 이 사람 엉뚱한 사람이 우리 방송에 그때 왜 제가 뭐 미국 잠수함한 거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새날리 올리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 그걸 녹화해서 올렸던데. 그렇게 돈벌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교회분도 제가 잘 모르고 저한테 오히려 알려준 거고. 근데 그 얘기를 못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요번에 다시 이렇게 또 재조사 지금 4만 명 돌파하고 이래 있는데 좋은 얘기 하셨지만 여기서 이제 저도 가만히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뭐 정부 발표나 이런 게 기자나 어떤 일반인들이나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잖아요. 이거에 문제가 있다는데 천안함 침몰 사건은 전문가들이나 저 같은 기자는 합리적 의심을 한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 잘 하시는데 그러한 정부 발표에 합리적 의심이라 무슨 객관적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뭐가 있어야 야, 그래도 북한이 뭐 좀, 야, 얘네들이 와서 요만한 거 타고 와서 이렇게 의뢰정 쌓아서 해갖고 얘네들이 쏙 돌아갔다. 여기에 대해서 내어놓을 만한 제가 사실 어제 한번 그 당시 국방부 관계자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까 생각해서 야, 이제 시간 좀 지났으니까 깨놓고 얘기하자. 당신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냐? 나한테 하나 얘기해봐. 이까지도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그만큼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그러한 우리나라 국방부, 미국의 공동 발표였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무슨 음모론이다 뭐 여러 가지 이게 음모론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정부가 이렇게 묻어버리고 조작해버리고 이래 하니까 당연히 안 밝혀지니까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원인을 제공한 것도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권이죠. 미국하고 이명박하고 합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천안함 사건을 봉인했는데 네. 스스로 깨고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 세력들이. 그걸 건드렸다고 봐야죠. 예.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 전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2014년에 이미 김영철을 당사자로 해서 회담까지 했던 정권이 환영이라는 회담 그래. 발표까지 했던 정권이 저렇게 나오면 네. 사실상 이제 이런 비관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칼리 폭파 사건처럼. 네. 천안함 사건도 이제 8년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이게 완고하게 막고 있다면 그렇죠. 진실 밝히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분노하는 지점은 뭐냐면은 사실상 북한도 천안함 조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할 정도로 북한은 상당히 억울해했던 측면이 있고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완고하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땐 북한이 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폭발 흔적이 일단 없는데 왜 북한을 폭침이라고 몰아가느냐에 대한 북한을 편드는 게 아니고 진실이 뭔지 알려달라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청원도 지금 막 빠르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결국에는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참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미국이 걸려 있는 문제라서요. 굉장히 힘들지만 저는 오히려 석한적으로 자한당이라는데 잘못 건드렸다고 봐요. 잘못. 왜냐? 말씀 잘 하셨는데
굉장히 국제적 상황에서 참 이게 이제 10만 돌파하고 계속 이래 되면 좀 인정한 게 아니라. 그건 맞습니다. 그때 그 상황입니다. 논란의 여지를 아예 없애면서 그렇습니다. 일단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같고. 전략적 판단 같은데. 맞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요.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도 천안함 제조사도 포함되어 있을 것처럼 보여요.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내 양심상 이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 못한다는 건 나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내가 생각을 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청와대 관계자 듣겠지만 이 방송을 뭐 어떤지 지금 생각난 건데 오히려 그 점이 앞으로 북미 간에 또는 남북 간 묘하게 펼쳐갈 건데 그 점이 오히려 우리 사실은 잘 생각해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의 자루를 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점을 잘 활용하시면. 예. 근데 그 지점에다가 또 뭐 다른 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자면 예. 문재인 대통령 자체는 이것저것 셈법으로 계산한다기보다는 예. 재조사 청원이 올라왔으면 답변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재조사 할 게 있으면 재조사 해야지. 그렇죠. 이런 과에 좀 가까워서 오히려 그건 그럴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막 전략적으로 계산적이진 않다는 게 오히려 우리들한테 득인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뭐 예, 지금까지 보면은 뭐 좀 미투 운동에 대한 어떤 어제 어떤 멘트시나 뭐 항상 그래 왔습니다. 예.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기자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놓인다. 칭찬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칭찬의 의미. 예. 그 칭찬 뭐 이런 개념을 떠나서 예.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과 예. 내 말 맞는 거죠. 당신 말 맞는 것 같아요라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그 느낌 속에 안도감이 예.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뭐 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네. 겁니다. 우리 나무님도 같은 의견이시고. 예. 궁극적으로는 평화, 사람이 안전한 나라, 그렇습니다. 전쟁이 없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질적으로 잘 살게끔 되는 그 나라를 위한 어떤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에 통일이라는 어떤 목표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이제 세대도 바뀌었고 이랬지만, 저는 항상 이제 한 말씀 좀 드리면 이제, 요번에 남북 단일템이라고 했고 이제 많은 어떤 논란도 좀 있었고, 저도 약간 의외했는데, 특히 20대, 30대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한반도 이 지구로 좀 크게 지도를 봐라. 좀 크게. 여기 세계 지도로.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게 보지 말고 좀 크게 새로 자라나는 세대들. 예. 맞습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청년들이 너무 삶이 힘들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강원국 비서관 있어요. 청와대에서 그 연설문 쓰셨던 머리통에 그분이 한 말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청년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뭐랄까 재벌 수구 세력 또 뭐 미국 그러겠지만 자꾸 이게 이제 부각되고 이래 되면은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그건 그냥 민중의 소리 들어가셔갖고 그냥 뭐 천안함 김원식만 쳐도 그동안 뭐 단독 기사들이 다 나옵니다. 아까 자꾸 폭발이었는데 그건 우리 주장이 아니에요. 우리 주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기자 저희의 김원식 뭐 이런 주장이 아니라 제가 안수명 박사가 해군에 요청해서 해군이 3,800페이지에 관한 문서를 제가 다 분석했지만 걔네들 뺄 거 빼고 다 빼고 줬습니다. 디렉션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제임스 콕스라는 그거 분석하는 해군 소장입니다. 해군 연구소 소장 투스타가 토마스 에클스한테 뭐라고 했냐면 폭발 증거가 없다고 보냈어요, 공문을. 미국이 스스로 천안함 침몰 사건에는 폭발의 증거가 없다고. 미국 해군이. 그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그게 그냥 어떻게 또 조작 이렇게 갖고 결국 또 폭발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오늘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얼마나 이게 해왕된 사건이냐. 제가 그 토마스 에클스 당사자하고 통화도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야, 당신 참 대단하다. 우리 천안함이 침몰한 한미가 이렇게 올라올 때 기억나시잖아요. 그 유명한 그 장면. 올라올 때 그 토마스 에클스는 거기 우리 전함에 타고 있었어요. 자기 블랙베리로 보고를 합니다. 올라올 때. 조 천안함 한미 자연 밑에 6m인가 7m 밑에서 여기 폭발해서 제가 철회됐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된다, 말이 되는 얘기, 조사도 하기 전에 조사가 뭡니까? 이제 건져 올리는데, 그런데 대한민국과 미국 발표는 똑같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중간계사 발표, 대한민국 천안 병원, 그 사람이 천안함 올린 사람이 그 전함에 타서 블랙백이 보관 A4 한 장에 있는 그거, A4 한 장 모자라, 그거가 똑같은 결론이 난 게 바로 오늘날에 이명박 정확하게 한국 정부 아니죠. 이명박 정권과 그 당시 미국 행정부가 같이 합동으로 발표한 그 결론 그대로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흐름은 제가 그렇게 봐요. 예. 배를 건져 올려놓고 보니까 그냥 쪼개진 거거든요. 예. 근데 누군가 공격을 하려면 바다 안에서는 유일하게 어뢰가 있는데 그렇죠. 어뢰를 직접 맞았다고 하면 맞은 자국이 없으니 예. 간접으로 맞히는 방식으로 생각해낸 게 예. 버블 제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도 천안 밑에서 정확하게 터지는. 정확하게 터져야 됩니다. 근데 화약 냄새 자체가 아예 안 났고 화약이 네. 터졌다는 증거도 하나도 없고 네. 그렇게 죽은 장면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을 낳아서 그러면 그 어린이는 어디 있는데 처음에 어린이를 딱 갖다 놨는데 그들이 제시한 북한의 어뢰 설계도랑 또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다시 바꿔치기를 또 하죠. 바꿔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안에서 정말 오래돼서 가리비가 자라고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천안함이 북한의 폭침이 아니라는 증거는 사실은 개수는 정확히 세보지 않았습니다만 수십 가지도 넘는 상태. 수백 가지입니다. 그 말씀 중에 기억이 또 나는데 탄도 얼마나 있을까. 뭐 그렇게 북한 내려가 치자고요. 미국 측 합동장은 토마스 에클스입니다. 우리나라 합동장은 윤모 씨입니다. 예. 그때 카이스트 교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저도 이름도 아지만 우리나라 담장입니다. 조사단장. 제가 직접 몇 년 전에 전화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사단장입니다. 1번 의뢰 발표. 자, 단장님 설계도 보셨습니까? 못 봤대요. 아니, 설계도 또 국정원에서 이래 안 줬습니까? 뭐 A4 2지, PPT 2장 뭐 이래 뭐 보여주고 말더래. 그거 말고요. 설계도요, 설계도.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요. 예. 자, 어쨌건 지금 제조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1%라도 있을까요? 제조사보다도 답변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20만 돌파를 하면은 20만이 뭔가 답변을 할 거고. 제가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이 자한당이 잘못 건드렸다는 게 자기네들이 건드려 놨으니까 이게 이제 청원이 만약에 자꾸 돌파하고 이게 문제가 되고 하면 지금 8년 지났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고 또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거고 해서 정말 재조사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단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국과 관계가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참 상당히 좀 당장 재조사로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봐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힘은 국민한테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막 비판치면은 저도 이렇게 그 어떤 역사적 변곡점에서 살짝 미국의 행위들을 보면 예를 들어 탄핵 같은 것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촛불 같은 것도 그 정도로 국민이 분노해버리면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조용한 상태에서 뭔가 그들이 그런 식으로 조작해대고 이간질해대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이어가는 측면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요런 그 제조사 청원 같은 경우는 딱 이틀 정도 만에 20만 돌파해버려야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야 되는. 그래야 이게 이슈도 되면서 청와대에서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속도가 좀 늦어요. 사실 저도 뭐 관련 당사자 저널리스트 했고 이랬지만 그래서 오늘도 사실 많은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뭔가 옛날에 한번 짚었던 거더라도 다시 한번 또 보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많은데 좀 멍하니 또 있다가 아까 물으신 그대로입니다. 야, 이거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재조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찾고 있고 사실 국민의힘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캐릭터를 전 한 70%쯤은 이제 간파했다고 보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논란 여지를 안 만들기 위해서 그냥 당시 야당일 때 정부가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그냥 폭침이란 용어를 썼어요. 북한이 했다고